가장 흔히 안구건조증이 발견된다. 눈이 따갑고 붉어지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등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 다음으로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는 구강건조증 및 충치가 발견될 수 있다. 물론 안구건조증은 정상인의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겪을 수 있는 증상이다. 그러나 쇼그렌 증후군 환자의 안구건조증은 그것이 거의 매일이라고 돼도 될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나며 안녕하세요.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를 동경하는 동경한의원의 한의사 류호연입니다. 오늘은 나무위키로 쇼그렌 증후군 문서를 같이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동경한의원에서 배체트병, 자반증, 쇼그렌 증후군 등 이런 면역질환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질환들을 같이 살펴보고 구독자분들께 이 질환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나무위키를 보면서 쇼그렌 증후군을 이제 리뷰할 거고, 그리고 겉보기엔 이렇게 좀 낯설지만 이 쇼그렌 증후군이 사실은 얼마나 가까운 질환일 수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쇼그렌 증후군은 일단 이름부터 굉장히 특이하죠. 하지만 이런 생소한 느낌과는 다르게 의외로 자가면역 질환들 중에 두 번째로 환자 수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첫 번째는 환자 수가 25만 명 정도 되는 류마티스 관절염이고요. 그리고 비공식 집계지만 이제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 다음 질환이 쇼그렌 증후군입니다. 자, 일단 개요를 볼까요? 질병관리청에서 나온 영상인데요. 촬영 전에 한번 영상을 쭉 봤는데 간단하고 되게 포인트 있게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끝나고 이제 쇼그렌 증후군 알고리즘으로 여러 영상들이 이제 다음 영상으로 나오는데 이제 저희가 찍고 있는 이 영상도 거기에 뜰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가면역 질환 중에 하나로 이제 백혈구의 눈물샘 및 침샘, 침투로 인해 이 기관들이 파괴되면서 발생하게 된다. 그 외 피부, 폐, 갑상샘 및 간 등에도 침투에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자가면역 질환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 그러니까 백혈구들이 우리 몸을 적으로 인식해서 이제 공격하는 거라고 했었는데, 그 공격하는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자가면역 질환의 이름이 결정된다 그랬죠. 그럼 이제 쇼그렌 증후군은 과연 어디가 공격받는 것이냐? 자, 여기 눈물샘 및 침샘이 공격받는 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과 입에 문제가 생기는데, 저는 이제 쇼그렌 증후군이 자가면역 질환 중에서도 단순하게 그냥 어디가 아프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이상의 조금 의미를 지니는 질환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세상과 교류하다 보면은 이제 먼저 눈으로 무언가를 보죠. 그리고 입으로 음식을 먹기도 하고 호흡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말을 하기도 하고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이 눈과 입이 굉장히 중요해요. 단순히 인체 기관이 아니라 내 몸을 벗어나서 외부와 소통하는 데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아프다? 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통증 이상의 좀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쇼그렌 증후군이 조금 더 이제 애착이 가는 그런 질병인 것 같아요. 자, 역학 부분을 볼게요. 발병률은 약 0.7%로 환자의 90%가 여성이다. 주로 중년경에 많이 발생하지만, 그러니까 중년 여성에 많이 발생하는 거죠. 특히 90%가 여성 환자라는 거는 자가면역 질환 중에 이제 공통적으로 있는 특징이고요. 실제로 진료를 보다 보면 이게 느껴져요. 여자 환자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실제 치료받고 있는 환자 수는 2만 명 정도인데, 이제 추정치가 25만 명, 50만 명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흔하다는 내용이죠. 특이하게 이제 다른 거랑 다르게 쇼그렌 증후군은 왜 굳이 추정치로 얘기를 하냐? 이게 이제 나무위키라서 신뢰성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쇼그렌 증후군 자체가 증상이 너무 가벼운 증상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병원에 잘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쇼그렌 증후군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추정치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증상을 볼게요. 가장 흔히 안구건조증이 발견된다. 눈이 따갑고 붉어지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등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 다음으로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는 구강건조증 및 충치가 발견될 수 있다. 물론 안구건조증은 정상인의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겪을 수 있는 증상이다. 그러나 쇼그렌 증후군 환자의 안구건조증은 그것이 거의 매일이라고 돼도 될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나며, 주변에 이제 안구건조증으로 이제 안약을 이렇게 넣치는 분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분들의 안구건조증이랑 쇼그렌 증후군의 건조증은 무엇이 다르냐? 바로 이 매일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컨디션이 그냥 안 좋거나 그냥 잠을 못 잤어. 그리고 요즘에 좀 수분 섭취가 부족했어. 이럴 때 느껴지는 건조증은 이제 간혹 올 수 있어요. 근데 쇼그렌 증후군은 눈물샘이나 침샘 자체가 아예 공격받아서 문제가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물이 안 나와요. 여기 충치도 있죠. 충치는 왜 생기냐? 눈과 입이 건조하면은 간지럽고 따가울 수 있어요. 뭐 화끈거릴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세균도 감염되기가 쉬워요. 원래 세균이라고 하는 거는 음식, 호흡을 통해서 항상 이쪽에 해유는 항상 들어오고 머물러 있기도 해요.
근데 이게 침이라든지 물을 마셔서 씹혀 넘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건조해서 세균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가족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요. 점점 더 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충치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쇼그렌 증후군 재단에서 발간하는 공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기억력 안구 건조, 구강 건조, 식도염, 기관지염, 폐렴, 늑막염, 소화불량, 담백뇨, 피로, 혈관염인데요, 혈관염. 이렇게 쭉 나열돼 있으면은 환자가 봤을 때 뭐냐? 죽을 병인데, 큰일 났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쇼그렌 증후군은 자가면역 질환이긴 하지만 생명에 위협적인 정도로 나열해 봤을 때는 조금 뒤쪽으로 밀려요. 그러니까 엄청 치명적인 질환은 아니에요. 근데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많은 증상들은 뭔가요? 자, 자가면역 질환 하면 뭐라 그랬죠? 원인 불명, 전신 증상, 희귀성, 난치성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전신 증상을 보면은 문제가 생긴 면역계는 혈관이랑 림프를 타고 우리 몸 여기저기 거의 모든 곳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문제의 자가면역 질환이 발생하면 역시나 그 면역세포들이 다른 곳에도 똑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자가면역 질환은 이런 식으로 전신적인 증상이 나타나요. 다만 쇼그렌 증후군으로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은 다른 증상이 나타나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관절통이나 관절이 붓고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관절에 변형이 일어나든지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별거 아닌 건가요?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내 몸이 아픈 게 점점 늘어나게 되고 확률은 적지만 그 자가면역 질환들만큼 무서운 증상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치료를 늦춰서는 안 되고 치료는 항상 내가 알았을 때 바로 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좀 특이하면서도 좀 중요한 거는 질내 건조증인데 이 질환은 굉장히 환자한테는 불편감을 많이 유발해요. 예민한 부위이기도 하고 그리고 쉽게 말할 수 없는 어떤 증상이기도 하니까요. 질염, 성교통은 굉장히 힘든데 환자분들이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안 하시면 안 돼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진료를 받으실 때 꼭 원장님께 제가 이런 증상까지도 있어요 라고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약 지을거나 치료할 때도 더 중요한 정보가 되기 때문에요. 참고로 쇼그렌 증후군의 환자에게서 림프종이 발병할 확률이 매우 높다. 한 5% 정도에서 이 림프암 중에 하나인 비호지킨성 림프종 정확하게는 나타날 수 있다고 하고 발병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서는 한 40%가량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쇼그렌 증후군 자체는 이제 사실은 조금 만만한 자가면역 질환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한방이 있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질환이 바로 이 림프종이라는 합병증을 올 수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 림프종은 혈액암이고요. 골수 이식을 해야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이에요. 쉽게 말하면 백혈병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쇼그렌 증후군의 증상이 굉장히 많았는데 발생 확률이 높은 순서대로 3가지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건조, 눈, 입, 우리 몸의 점막, 비강이 될 수도 있고 생식기가 될 수도 있고 건조 증상.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자가면역 질환처럼 보이는 증상들. 관절, 폐, 소화기 문제, 굉장히 많죠. 마지막 3번째로 좀 드물긴 하지만 정말 위험한 림프종을 가장 조심해야 된다는 걸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치료 부분을 볼까요? 치료 부분에도 영상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여기 영상에 보면은 이 맥문동이라고 써져 있죠. 이거 한약재거든요. 건조 증상에 주로 쓰는 이제 맥문동이라는 약재인데 물론 이 맥문동은 저희 한의원에서 쇼그렌 증후군 환자한테 처방하는 약재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어 있어 산정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전체 본인 부담의 10%만 내면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전 이런 게 늘 놀라워요. 나무위 기글은 다른 병원 글이나 의학 정보 글을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은 거의 없어요. 되게 생활의 돈적인 부분이잖아요. 와닿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체 본인 부담금의 10%는 틀린 내용이에요. 이건 수정해야겠네요. 전체 급여 진료비의 10%가 본인 부담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전체 급여비의 30%를 본인 부담금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산정특례로 지정된 환자, 암 환자, 희귀질환, 난치질환 환자들은 10%만 가지고도 진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총 진료비가 10만 원이다. 그럼 보통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이 되면은 3만 원으로 내고 이제 가거든요. 근데 이 산정특례 환자 같은 경우는 10,000원만 내면 되니까 이런 굉장히 밀접한 부분을 여기 짚어주고 있네요. 요즘에는 실비보험이 워낙 누구나 있기 때문에 이 본인 부담금이 얼마예요, 몇 퍼센트 이런 거 잘 모르지만 산정특례를 받은 이런 희귀질환자들은 실비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보들도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 이제 저도 진료했던 쇼그렌 환자 중 한 분도 이거를 이제 알고는 있어요. 나 산정증 된다. 알고는 있는데 이걸 침 치료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를 모르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잘 설명드려가지고 제가 챙겨들어서 원래 낼 치료비에서 3분의 1만 잘 내고 치료받고 가셨어요. 기타를 볼까요? 저는 이 기타를 한번 쭉 읽어보는데 내용은 굉장히 복잡한데 조금 재밌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검사를 받아볼 것, 뭐 이렇게 해당할 경우 의심해야 한다. 뭐 이런 조건에 해당한다면 검사를 좀 받아봐라. 그러니까 보면은 검사를 받아보자가 한 6번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단 제목을 이제 기타가 아니라 검사를 받아보자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다정해요. 저는 F라 그런가? 뭐 저만 그렇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나무위키 쇼그렌 증후군 문서를 가지고 이제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제 영상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쇼그렌 증후군이 이름은 굉장히 낯설지만 누구나에게 찾아올 수 있고 사실은 나도 모르고 있는 질환일 수도 있다라는 게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크고 복잡한 증상이 또 찾아올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림프종 확률도 훨씬 높다고 하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서 의심되는 분들은 미리미리 치료받고 이제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내 행복도 챙길 수 있고 내 삶도 챙길 수 있고, 꼭 관련 증상이 있으시다면은 저희 동경 한의원이나 아니면은 쇼그렌 증후군 전문 의료기관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적합한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유익한 영상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번에는 스테로이드 약물은 어떤 부작용이 있고 왜 조심해야 하는가 에 대해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